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2021년의) 마지막 달에 만나는 경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죠. 아름다운 솔숲이 먼저 떠오르는 곳, 삼릉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제가 경주의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경주의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이 경주의 겨울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참 궁금한데요. 기분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선 퀴즈부터 통과해야겠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나운서 장혜린에서 경주를 잘 알지 못하는 장혜린으로 OX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삼릉은 신라 8대 아달라 왕을 비롯해 박씨 사망의 무덤이라 전해지고 있다. 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신라 왕들의 무덤이 3개나 있어서 이 삼릉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몸풀기 문제였죠? 정답. 두 번째 문제. 포석정은 신라시대 연회 장소로 물 위에 술잔을 띄워놓고 시를 짓던 곳이다. 이 얘기는 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 너무 쉬운데요. 오! 이번에도 정답.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포석정의 포는 전복이라는 뜻으로 포석정의 모습이 전복의 껍질을 닮아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포석정과 전복 껍질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O. 워낙 유명한 곳이라 너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한 문제 틀렸습니다. 얼른 이분을 모셔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우리의 문화재 과외 선생님 전경효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개 낀 소나무 숲의 풍경 사진으로 더 유명한 삼릉. 아름다운 솔숲 덕분에 드라마 선덕여왕과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장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죠. 오늘 삼릉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선생님, 여기 앞에는 이렇게 예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뒤로는 무덤 3기가 있어요. 근데 이 무덤 3기가 삼릉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라왕들의 무덤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삼릉은 이제 경주 남산 서쪽에 위치한 3개의 무덤을 말합니다. 이제 한때 주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베리 삼릉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 가장 위쪽에는 이제 8대 아달라 이사금,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53대 신덕왕, 그리고 제일 아래쪽이 이제 54대 경명왕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신덕왕릉의 경우에는 이제 한때 도굴이 되었는데 아마 그 도굴 과정을 통해서 그 형식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점과 이제 벽화가 있었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벽화의 경우 이제 신라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벽화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선덕왕릉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렇게 신라왕릉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있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네, 선덕왕릉은 물론 이제 흥덕왕릉 주변에도 이제 멋진 소나무 숲이 이제 왕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왕릉 주변에 이제 소나무 숲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왕릉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좀 덜 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나무 숲이 이제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명소로 많은 이들이 찾는 삼릉. 솔숲에 눈이 내리면 더 없는 절경이 연출되겠죠? 삼릉에서 포석정까지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서 산책 코스로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삼릉만큼이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가득 품고 있는 곳. 포석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생님, 이 삼릉을 지나서 포석정까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포석정은 술잔을 띄워놓고 시를 지었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포석정은 연회 장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제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이제 이곳에 와서 놀았다는 기록이 전하고,
경혜왕이 이제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다가 견훤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사건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포석정에서는 이제 현재 남아있는 수로에서 이제 술잔을 띄우고 이제 연회를 베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도 그 위쪽에는 이제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이제 포석정을 이제 혼인과 같은 국가적인 의례가 벌어졌던 장소로 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신라인들의 풍요와 뛰어난 석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포석정. 지금은 유상 곡수만 남아있지만 많은 역사 속 이야기가 이곳을 무대로 전해지고 있고요. 발굴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 여기에 발굴 조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발견되고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았을까요? 포석정 남쪽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발굴 조사 결과 이제 건물터, 담장, 우물 등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다만 발굴 조사가 이제 좁은 범위에만 실시되어서 이러한 건물이나 시설 등이 이제 포석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포석이라고 새겨진 기아가 출토되었는데 이 포자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무기라는 뜻을 가진 한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라 당대에는 이제 전복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진 포자가 쓰여진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퀴즈 한 문제 틀렸었는데 X는 아니고 세모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신라 천년의 흥망성쇠를 그려볼 수 있는 곳. 그래서인지 역사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곳. 오늘 다시 만난 경주는 삼릉과 포석정이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곳이지만 이렇게 잘 몰랐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알고 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경주.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경주의 사계절을 함께하며 만났던 다양한 문화유적들.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주를 다시 만나러 와주실래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을 찾아왔건만 예술의 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업실에 범상치 않은 공구들까지. 이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치미술가 안효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작업실만큼이나 독특한 안효찬 작가의 작품들. 그가 알려줄 문화의 맛은 다름 아닌 설치미술인데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청년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생산하기보다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반응하는 지점들을 좀 입체화 설치를 형식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디오라마나 미니어처 같은 형식인데 이 디오라마나 미니어처는 예전에 레고 보면 이렇게 작은 세계를 이렇게 작게 표현했는데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인간의 본질과 자연의 희생 이런 것들을 좀 저만의 가상 공간 형식을 통해서 작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라고 하면 자고로 붓이나 물감 같은 도구를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안효찬 작가의 작업실에 진열된 것들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공사 현장이나 더 어울릴 것 같은 공구들 뿐.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설치를 하고 입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구들을 쓰게 되는데 사실 공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구들이 좀 많아야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은 공사 현장이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맞는 가상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시멘트도 개고 철근도 이제 용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글라인더나 용접기, 드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들은 과격하고
작품으로 표현된 작은 세상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인데요. 예술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길 작가는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반응하는 지점들을 좀 작품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의 본질, 그리고 좀 자연의 희생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그런 것들을 디오라마 형식을 빌려서 작게나마 좀 가상 공간의 좀 세계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뭐 전시를 열었을 때 미술 비전공자들인 대중들과 이런 작품, 예술의 소통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보는 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효찬 작가. 그가 선택한 작품의 소재는 친숙한 것들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돼지라는 소재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국밥집을 갔다가 국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국밥집 앞에 돼지 머리가 놓여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돼지가 이제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거기서 묘한 감정을 받았어요. 평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살아가다가 자유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죽어서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물의 돼지였다가 점점 이제 자연의 희생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돼지를 좀 자유롭게 웃고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넣어서 표현하다가 자연을 착취하고 이런 인간 문명의 폭력을 통해서 탄생했다듯이 새끼 돼지를 작업에 놓여져 있고, 그 주위로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공사 현장들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자연의 희생물을 상징하는 돼지 위에 건설하고 있는 건물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효찬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소재가 고층 아파트 같은 건축물입니다. 제 시선에 가장 건축물 중에서 크게 보였던 게 아파트였고, 아파트들이 보면 되게 녹이스러했어요. 이거는 현재 제가 바라보는 사회, 이런 좀 부정적인 시선들, 이런 것들을 좀 녹이라는 색깔로 표현했고, 돼지라는 형태 위에 무언가를 짓고 있는 건설 현장, 그리고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 오브제들이 펴 있는데, 제가 바라본 세상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동물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돼지와 이런 건설 현장 두 가지 요소가 하나의 조각 형태를 이루면서 저는 사회의 또 다른 이면, 좀 모순들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의 열정과 패기로 그만의 작은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안효찬 작가.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작가이기에 그가 만들어갈 작은 세상 속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경험하고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들, 그런 것들을 좀 디스토피아적으로 표현했다면, 먼 훗날 미래는 모르지만 제가 이상하는 사회, 꿈, 판타지아, 이런 좀 유토피아적인 작업을 하고 싶고, 또 작업의 크기도 되게 좀 조형적인 작품, 좀 큰 작품도 하고 싶고, 예전 작업에 좀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뭐 설치 입체뿐만 아니라 좀 평면적 회화로도 좀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좀 구상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포항의 청년 예술가 안효찬 작가. 그가 펼쳐갈 더 다양하고 더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전국 시대도 응원합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올해가 다 가기 전 서해로 감성 여행을 떠나볼까요?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당진에서 겨울 감성을 느껴봅니다. 당진시 송화급의 한 포구. 맑고 차가운 겨울 감성을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당진 한진포구인데요. 서해대교도 있고 맞은편에는 평택항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진 겨울바다와 함께하는 감성 여행 준비를 했는데 먼저 산책로부터 걸어보실까요? 바다 위 걸어보자고요. 약 200m 길이의 바다로 난 해안 산책로. 천천히 겨울바다를 감상하기에 그만이죠. 그 끝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대박! 와! 전망대 올라오니까 거의 360도 다 서해바다. 전망대에선 사방이 탁 트인 서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해대교부터 평택항까지 가슴이 뻥 뚫리는 서해 풍경을 여러 각도로 만날 수 있죠. 360도 바다뷰를 보니까 제가 꼭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은데 역시 전망대입니다. 이 데크길에서 보는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역시 바다는 언제 봐도 좋아. 한진포구에 바로 인접한 또 다른 포구, 감성사진 찍기에 그만이랍니다. 방파제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타일 벽화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름하여 안성포구입니다. 안성포구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계장님. 예, 원래가 여기 섬이기 때문에 안섬이라고 지은 거예요. 안섬. 섬? 여기 섬. 여기 섬 아닌데? 예, 섬이었었어 원래가. 아, 그리고 여기는 드라마 촬영한 곳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볼 것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많고 그러니 나하고 구석구석 한번 둘러봅시다. 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계장님 그러면 저랑 같이 돌아보시죠.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위에 홀로 있는 빨간 등대, 안성포구의 포토존입니다. 여기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늘은 파랗고 등대는 빨갛고 요게 대비가 되면서 딱 사진이 잘 나올 장소거든요.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지만 사진은 못 참죠. 한편 현재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풍특보도 인생사진을 찍겠다는 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지 몸이 제 흑역사가 되어버렸네요. 얄미운 강풍을 피해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정감 있는 바닷가 마을. 그리고 담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벽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한 집은 선전하라고 표하기 위해서 네. 갈매기, 네. 고기, 만선을 위해서 고기 안고 들어가는 거 때로는 저기 배, 예, 그런 거 여러 등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키 작은 지붕과 구불구불한 골목에서 만난 재미있는 벽화들, 숨은 보물을 찾은 기분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인생샷 꼭 성공할 거예요. 여기는 바람이 덜 부니까 잘 찍을 수 있겠죠? 바로 예쁘게 찍어볼게요. 당진 안성포구 벽화마을에서 추억 만들기, 벽화를 따라다니며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요런 게 사진 찍는 재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마을 곳곳에 어촌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찍을 곳이 많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생샷 명소 인정. 바닷가에 왔으니 신선한 횟감 정도는 맛을 봐야겠죠. 멋진 바다뷰를 보면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뷰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앞에 서해대교가 보여요. 네. 네, 저 앞에 서해대교. 거기가 이제 불도 들어오고 그러면 되게 이쁘고 그리고 일출, 해가 떠오르는 게 굉장히 장관이에요. 그럼 식사를 하시면서 그거를 보면서 하면은 너무나 멋있고 그리고 식사도 즐겁고 그래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시원하게 탁 트인 서해뷰가 장관입니다. 뷰 맛집 맞더라고요. 좋다. 와, 사장님이 자랑할 만해요. 아, 그리고 일출 모습이 그렇게 멋지다고 했잖아요.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다 위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당진. 외목마을 일출이야 이미 유명하지만 이렇게 서해대교 뒤로 펼쳐지는 일출도 참 근사하답니다. 그 사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됐는데요. 밥도 먹고 싶고 회도 먹고 싶을 때 가성비 좋은 정식 메뉴입니다. 와, 한상 가득 차려졌어요. 일단 보글보글 매운탕 끓고 있죠. 싱싱한 회 빠질 수가 없죠. 밑반찬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와, 이거 안 먹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 서해뷰와 함께 맛보는 신선한 회.
뭐부터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이 행복해지니까요. 뜨끈하게 속을 채워주는 매운탕까지 먹을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뷰맛집에서 맛있는 회도 먹고 음식들 먹으니까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기서 한 해 마무리도 하고 새해 계획도 세워보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조금만 더 먹고 할게요.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나니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올해 초 당진에 수제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리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연간 1,500톤의 수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맥주 하면은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한 기업에서만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도 가능하네요. 지하 안반수 100m에서 끌어올린 안반수와 그다음에 조합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산물인 매실을 이용해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게 어떻게 다른 술도 아니고 맥주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여기는 원래 왕매실을 이용해서 전통주하고 막걸리를 생산하던 곳인데요. 최근에 수제 맥주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 농산물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제 맥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메가로 만드는 수제 맥주 제조 과정을 살짝 엿봤는데요. 메가를 분쇄해 끓인 뒤 전분을 분해하고 메가즙을 여과시킨 후 다시 홉을 첨가해 발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맥주 언제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통 맥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8일에서부터 길게는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 없어요? 예, 저희 2층에 시음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제가 한번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마련된 시음장에선 4가지 맛으로 발효된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는데요. 화려한 표지 디자인이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아니 맥주 보니까 그림이 너무 예뻐서 눈이 가는데요. 예,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그렸고요. 저희 그 당진 지역의 특징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아미, 솔매, 백석 이 지명들이 익숙하잖아요. 당진 지역의 마을 이름하고 그다음에 당진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 그거를 이제 저희 맥주의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당진의 지명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수제 맥주.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 노란 빛깔 바이젠부터 흑맥주까지 골라 마시는 재미도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 일단 눈으로 한번 만족을 했어요. 형형색색 예쁜 맥주들이 있는데 특징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맥주는 이제 가장 밝은 맥주, 바이젠이라는 종류고요. 다른 맥주들은 전부 보리로 만드는데 요거는 밀 반 보리만 만들어서 밀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렌지 껍질하고 고수 씨앗이 들어가는 정통 레시피를 따랐습니다. 목 넘김이 좀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요. 네, 이거는요? 두 번째 맥주는 이제 페일에일이라는 종류인데요. 직접 만든 수제 맥주에 자부심과 열정이 뿜뿜 새어나오는 거 다들 느끼시나요? 이 쌉쌀한 맛의 페일에일과 가장 도수가 높은 인디안 페일에일은 브라운 색깔을 띈답니다. 마지막으로 흑맥주인데요. 스타우트라는 종류인데 초콜릿 향과 커피 향, 그다음에 크리미 향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어느 때보다 제가 귀 쫑긋 세고 잘 들었는데 바로 마셔볼게요. 어머, 맛있겠다. 수제 맥주 제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셔보니 더 풍성한 맛이 느껴집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부드럽고 목 넘김이 약간 과일 향도 퍼지면서 우리가 아는 그 맥주에 조금 더 풍미가 강해요. 수제 맥주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됐다고 할까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연말연시에 당진 수제 맥주를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당진의 아름다운 겨울바다도 보고 맛있는 걸로 배도 채우고 당진의 겨울을 아주 흠뻑 제대로 느껴봤는데요. 이제 뻔한 관광지 그만 가시고 연말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당진 어떠세요? 매력 있었죠? 괜찮았죠? 오고 싶으시죠? 가는 해를 아쉬워하고 떠오르는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 한적하면서도 여유로운 당진의 포구에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수제 맥주를 마시며 차가우면서도 푸근한 당진의 겨울 감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설레는 연말 분위기 가득한 거리.
하지만 저 신혜빈 외롭지 않을 거예요. 광주 근교 여행 1번지 담양에서 즐기는 12월의 어느 멋진 날. 연인이나 친구, 가족도 좋지만 혼자서 씩씩하게 로맨틱 연말나기 같이 보시죠. 한 해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첫 번째 선물, 해동 문화예술촌. 원래 막걸리를 만들었던 주조장이었지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담양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죠. 옛날에 그 주조장이었던 만큼 오늘날에는 예술로 문화를 빚는 곳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사실 담양에 연말을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러 왔거든요. 올해 연말에는 어떤 전시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 29일에 어때 보면 이제 해동문화예술촌에 이제 마지막 큰 행사가 있는데요. 재즈 공연이 있습니다. 저녁 5시 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말을 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해동해서 그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 재밌는 작품들로 맛있게 익어가는 공간.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 있는 글씨가 보였다. 아이 진짜 웃기다. 눈으로 이곳을 즐겼다면 이제는 입으로 즐길 차례. 음식도 하나의 예술이잖아요. 지난달 문을 연 음식점입니다. 여기 어떤 가게예요? 저희는 멕시코 스타일 브런치를 제공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어떻게 해동문화예술촌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 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음식 파는 곳은 정말 많은데 우리 사장님만의 어떤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현지에서 느꼈던 그 맛을 최대한 표현을 음식에 해보았는데요. 아마 다른 이제 광주에서 보실 수 있는 멕시코 가게와는 조금 더 딥한 그 전통의 맛을 내보려고 제가 노력해봤습니다. 제가 또 딥한 향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매니아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담양에서 느끼는 멕시코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젊은 청년들의 개성을 담아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메뉴는 퀘사디아라는 메뉴인데요. 저희가 특제 불고기 소스를 제작하여 불고기 피자 같은 느낌의 음식이고요. 맛있겠다. 여기 있는 건 저희 타코입니다. 타코는 저희 또띠아에 이제 고기들과 야채들을 올려서 신선하고 간단하게 또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 메뉴는 치폴레라는 음식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멕시코식 야채 비빔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비빔밥 드시듯이 드시면.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친근할 것 같아요. 맛 네, 또한 맞습니다. 친근할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불고기가 달콤하고요. 겉에 이 또띠아는 쫄깃쫄깃 고소해요. 불고기 피자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서 풍미가 입안 가득 너무 좋아요. 꼭 드세요. 이거 진짜 꼭 먹어야겠다. 여기 오면 진짜 너무 맛있다.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상큼한 맛을 더해줄 라임즙과 고수를 잔뜩 올려 먹는 그 맛은? 와, 고수 많이 넣어야겠어요, 여러분. 진짜 신선하고 약간 매콤하면서 느끼하면서 신선해요. 이게 어떤 맛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와, 여기 진짜 대박 맛집이네. 와. 치폴레에 올라간 풍성한 토핑 덕에 올 한 해 고생한 저에게 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제가 불로 이거 굽는 거 봤거든요. 닭고기에서 불맛이 나요. 맛있다. 진짜 입안 가득 멕시코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뒤에 비록 한옥이 보이지만 전 지금 멕시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다. 해외여행 가기 힘든 코로나 시국에 멕시코 가고 싶으면 담양으로 오세요.
배부르니까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야죠. 디저트 배는 또 따로 남겨뒀다고요. 요즘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핫하던데 이건 누가 봐도 포토존이잖아. 찰칵 찰칵. 와, 빵 진짜 많다. 진짜 맛있어 보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빵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요. 네네, 저희가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신 빵이에요? 네네네. 여기 카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대나무 컨셉의 어떻게 보면 대나무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너무 맛있는 빵도 많고 커피 냄새도 너무 좋아서 빨리 먹고 싶어요. 지금 찍은 이 사진에 담긴 비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셀카를 찍는 동안 한켠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솔솔. 담양하면 두말 없이 대나무죠?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 대나무 단면과도 같은 나이테를 만드는데요. 전남에 하나밖에 없는 바움쿠엔 전문점입니다. 갓 구운 빵과 달콤 쫀득한 크림의 맛있는 만남. 이 만남 완전 응원해. 보기만 해도 연말 느낌 물씬 사랑스러운 디저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저만의 하루를 즐기러 왔거든요. 연말을 즐기러. 네. 그런데 이제 마침 이 주겸 라떼인가요? 네, 주겸 라떼입니다. 여기에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그리셨어요? 오셔서 가족들만의 추억, 혼자만의 추억, 연인들만의 추억을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고요. 네. 오셔서 뭐 다른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 프린팅 해드리는 식으로 와. 제가 직접은 못하고 항상 기술력의 힘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시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단 빵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사장님, 근데 이거 무슨 빵이에요? 이게 바움쿠엔이라는 빵인데요. 바움쿠엔이라는 유래가 독일 빵인데 네. 나이테, 그러니까 나무를 잘랐을 때 형성되는 나이테 모양으로 나온다 해서 바움쿠엔이라는 맞아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바움쿠엔은 좀 딱딱하면서 약간 스펀한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움을 더 많이 강조를 해놨어요. 쑥라떼의 씁쓸함과 크림의 달콤함, 그리고 진짜 바움쿠엔이 엄청 부드럽네요. 제가 파운드 케이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파운드 케이크보다 더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죠? 다음은 이 주겸 라떼를 먹어보겠습니다. 드실 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네. 일단 크림! 안 돼! 처음에는 스푼으로 네. 크림하고 커피랑 같이 떠서 드시는 게 이렇게요? 네네네. 먹을게요. 크림이 한가득 들어오네요. 맛있다. 이렇게 연말에 왔는데 이 묻은 크림을 그러게요. 어떻게 닦아줄 사람도 없고 제가 닦아야겠죠? 제가 닦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혼자라 더 만족스러운 담양 여행. 나를 위한 선물 마지막 코스는 메타 프로방스. 따뜻한 불빛으로 물든 거리에서 겨울의 낭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예쁜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또 오늘 저녁에는 저를 위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또 멋진 호텔을 예약해놨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호캉스를 즐기러 고고! 요즘 또 호캉스가 대세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즐기는 호캉스라 완전 기대했거든요. 아, 잠시만요. 우리 대형 트리랑 사진 좀 찍고 갈게요. 너무 예뻐서 보기만 해도 벅차더라고요. 따뜻한 커피와 함께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 진정한 호캉스는 은근히 바쁜 거 아시죠? 저건 아트 클래스? 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여기는 호텔 내 연회장인데 주말에 투숙객이나 비투숙객 분들 오셔서 그림 그리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 그럼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나요?
이런 일반적인 꽃들도 있고요. 담양 내 풍경도 있고 이제 호텔 안에 조각상, 호텔 내 풍경이나 이제 명화들 이런 식으로 도안이 짜여져 있어요. 오늘 하루 느꼈던 예술적 감각을 살려서 제 솜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칠할 작품은 고우의 해바라기. 선생님의 도움을 아주 살짝 받아 완성도 있게 칠해봅니다. 이렇게 색칠하니까 진짜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재밌어요.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랄까? 그 어느 때보다. 끝! 완성! 어때요, 여러분? 잘했나요? 이제부터 저를 신화백으로 불러주세요. 호캉스의 꽃 수영장. 지금은 겨울이라 쉬는 중이지만 사진 찍기에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여름에 와야겠다. 와,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야겠네. 와, 사진 진짜 잘 나오네. 하나, 둘, 셋. 나를 위한 건강한 저녁까지 푸짐하게 즐겨봅니다. 산의 진미가 한상에 모두 내 입으로 오라. 분위기 좋은 데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밥 먹었으면 소화시킬 겸 노래 한 곡 뽑아줘야죠. 혼자 노래방의 장점,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하루의 마무리, 이제 진짜 쉬러 가볼까요? 와, 아늑하고 너무 좋다. 아, 깨끗하고. 살 것 같아. 푹신푹신 너무 좋은데? 푹신한 침대에서 TV 보며 푹 쉬는 것만큼 힐링이 없죠. 정말이지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린 나에게 주는 로맨틱한 선물. 담양에서 보낸 아늑하고 포근한 시간이었는데요. 하루쯤 나를 위해 근사한 선물 어떠세요?